이번 시간에는 세포를 키워서 그 세포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는 실험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세포를 키운다는 것은 생물체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세포의 크기나 구성물질의 증가뿐만 아니라 세포 분열을 통한 세포의 수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세포를 배양하다 보면 세포들이 일정량의 영양분을 일정 공간 내에서 공급받으면서 증식하게 되고 컨택 이니비션을 가지고 있어 한 용기에서 무한정 세포를 즉 컬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을 계속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세포를 키우고 있던 배양 접시에서 세포들을 떼어내어 새로운 배양 접시로 옮겨 배양하는 계대 배양인 서브컬처가 필요합니다. 또 대부분의 세포는 분열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세포의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서브컬처도 일정 횟수만큼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실험하는 동안 키울 세포에 대해 알아보면 세포에는 표면에 부착해서 자라는 부착세포와 떠다니면서 자라는 부유세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할 세포는 부착세포입니다. 이 세포 부착은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 프로틴에 대한 스페시픽한 셀 서피스 리셉터에 의해 매개되는데 이때 칼슘 아이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한 음전하를 띤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부착하여 증식합니다. 부유세포는 주로 배양세포를 희석시키거나 단순히 배지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배양이 가능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부착세포를 서브컬처에서 키운 다음 이 세포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여 전기 영동시키기 위한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브컬처를 하기 위해 셀 카운팅하는 과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배양한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샘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한 실험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브컬처를 하기 위해 먼저 37도에 5%의 CO2와 수분이 공급되는 조건에서 셀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에서 서브컬처할 셀을 꺼냅니다. 이 셀을 클린벤치로 가지고 가서 플레이트에 남아있는 배지를 석션해 줍니다. 다음으로 PBS로 워싱을 해주는데 PBS는 플레이트에 남아있는 미디움과 시럼을 씻어주고 셀을 떨어뜨려주는 효소인 트립신이 잘 먹히게 돕습니다. 이때 셀이 떨어지지 않도록 PBS를 플레이트 벽면에 흐르도록 넣어주고 워싱을 위해 플레이트를 흔들 때도 조심스럽게 흔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플레이트 바닥에 붙어있는 셀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효소 트립신을 플레이트에 뿌려줍니다. 여기서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제로 셀이 부착하는 데 사용하는 결합 단백질을 분해해서 더 이상 셀이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소입니다. 트립신을 처리한 셀은 다시 인큐베이터에서 5분 정도 두면서 셀이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하는 셀은 293T라는 셀인데 휴먼 셀로 보통 바이올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흔하게 사용하는 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미리 워터베스에 데워두었던 배지를 꺼내서 에탄올을 뿌리고 닦아준 다음 클린벤치에서
이 배지를 사용합니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배지에는 FBS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소태아 혈청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배지에는 안티바이오틱스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꺼낸 셀에 데운 배지를 넣는데 이때 배지를 플레이트에 뿌려주면서 셀들을 플레이트의 바닥 쪽으로 모아줍니다. 모은 셀들을 파이펫을 이용해서 12ml 팔콘 튜브에 옮겨 담고 5분 동안 1200rpm으로 센트리퓨즈 해줍니다. 센트리퓨즈가 끝나면 튜브 바닥에 셀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튜브에서 상층에 긴 배지를 석션해주고 다시 배지를 넣어준 다음 볼텍싱으로 배지와 셀을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파이펫으로 따서 헤마사이토미터와 커버 글라스 사이에 넣습니다. 이때 팔콘 튜브 깊숙이 파이펫을 넣어서 셀을 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튜브 위쪽에서 따면 셀이 헤마사이토미터 안에서 한쪽으로만 뭉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미경을 사용해서 헤마사이토미터에 있는 셀을 카운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마사이토미터는 셀을 카운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그림처럼 가로 5칸, 세로 6칸인 5×5의 큰 사각형이 있고 각각의 이 사각형 안에는 4×4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헤마사이토미터 안에 있는 셀을 카운팅하면 됩니다. 여기서 5×5 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가 0.1 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부피를 구해보면 0.1 곱하기 0.1 그리고 높이인 0.01을 곱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이것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ml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피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ml입니다. 그리고 보통 서브컬처를 할 때 세 플레이트에 셀이 1 곱하기 10의 6승계가 깔리도록 해서 3일에 한 번씩 서브컬처를 합니다. 그러므로 헤마사이토미터로 셀을 카운팅해서 새로운 플레이트에 셀을 깔 때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사용합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ml 대 카운팅한 셀의 수는 xml 대 1 곱하기 10의 6승계. 다음은 서브컬처를 한 후에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을 때 셀이 자란 모습을 현미경으로 본 것입니다. 사진처럼 3일이 지나면 셀이 플레이트에 거의 꽉 찰 정도로 자라서 다시 서브컬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셀 카운팅을 했을 때 623개였고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면 세 플레이트에 셀과 배지가 섞여있는 팔콘 튜브에서 0.16ml을 따서 넣으면 1 곱하기 10의 6승계의 셀을 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플레이트에 총 7ml을 넣기 때문에 나머지 6.84ml은 배지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배지와 셀을 넣은 플레이트를 흔들어 준 다음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이때 셀이 플레이트에 잘 깔리도록 플레이트를 잘 흔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잘못 흔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처럼 한쪽에 셀이 너무 많이 깔리거나 너무 적게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셀을 깔 때 버블이 생기면 세 번째 사진처럼 되는데 버블이 생긴 자리엔 셀이 깔리지 않고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진은 셀이 오염된 사진인데 서브컬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손이 플레이트 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 셀이 오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